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성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성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학생들한테 제가 학습 상담할 때, 애야, 너 왜 공부하냐? 아니, 박사님, 당연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또 제가 이번 공무원 시험에 제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 통과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충분히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비교적 오래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공부를 하기가 참 힘들고 공부한 만큼 성적도 안 나오고 본인 실력이 나아진다는 느낌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된다.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좋아서 되는가를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자기의 욕망의 정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욕망의 정체를 스스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또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 이 대중의 욕망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다가오는 대선, 이를 둘러싼 정치인들 심리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황심소를 초창기부터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됐는데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박사님,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기치로 출범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경악한 사람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거리로 쏟아졌고 심지어 국힘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해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박근혜와 삼성의 안티테제로 출범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재용과 박근혜는 사면하지 않았어야 정치 문법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정부는 초기에 사면은 절대 없다는 강경한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재용은 물론 박근혜도 석방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어쨌든 유교 천년의 전통이 있는 나라이고 대의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역사상 자기 정권의 철학적 정통성을 자기 손으로 부정하는 이런 경우가 또 있었는가 싶습니다. 박사님이 예전에 한국에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여당은 마치 조선시대 반정에 성공한 반정군 같은 심리 상태라서 전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향한 무차별 보복을 가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산군, 광해군은 모두 귀양지에서 죽었고
심지어 노상군조차도 결국 귀양지에서 죽었는데 문정부의 철학적 정통성은 세조만도 못한 걸까요? 높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들 있는 걸까요? 문정부는 대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박근혜를 사면 및 복권했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만 그 불행한 역사를 야기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이고 박근혜를 사면하면 과연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질런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의사도 아닌데 사면과 코로나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임금이 덕이 있으니 비가 고르고 오곡이 풍성하게 있더라 수준의 믿음 아닐까요? 심지어 박근혜는 이제 왕도 아니고 패주인데 말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무슨 사유 과정을 통해 박근혜 사면, 대국민 화합, 코로나 극복이라는 마치 엉덩이를 빨갛다, 사과 같은 소리를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게 사람들에게 통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모양이네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절대로 사면은 없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단단히 못을 박았으므로 이 사면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민간인이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일부 참모진의 독단이라는 증언은 여러 매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이동형, 주진우, 그 외 친민주 성향의 팟캐스트 진행자들, 그들 방송은 조회수가 수십만은 가볍게 나오고 민주당 정권 창출에도 작지 않은 공이 있어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이들은 일관적으로 박근혜 석방에 반대했습니다. 사면 관련 소문만 들려도 방송에서 빼놓지 않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그들은 적어도 사면 문제에 있어서는 문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서포트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문정부에게 피력하고 제어하려는 입장이었지만 문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기각했습니다.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설에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을 염려해 자기가 투옥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기존 매체에서는 박근혜가 감옥에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혹 옥중에서 병사라도 하면 대선을 앞두고 민심에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문재인이 사면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도 박근혜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런데 2019년 주진우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가 오히려 투옥되면서 비선 진료를 받지 않고 쓸데없는 주사도 맞지 않아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어차피 박근혜는 감옥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대선 뒤에 사면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 임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마 박근혜가 갑자기 옥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연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진짜로 박근혜의 건강이 나빠졌음 박근혜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제가 알기로 박근혜는 로맨 에이전트의 매뉴얼이 높다고 하는데 로맨 특유의 목리, 고집, 자폭, 자학일까요? 아니 뭔가에 꽂혀 사면은 되지만 형 집행정지는 안 된다는 매뉴얼이 발동한 것일까요? 설마 박근혜는 진짜로 감옥에서 죽어 문재인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걸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사면이나 가석방은 없다고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하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면심사위에서는 큰 반대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위에서 까라면 까는 정신일까요?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것도 적폐청산을 기치로 세운 정부의 장관까지 나쁜 전통을 끊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문재인의 연민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의 표심을 노렸다는 설, 사실 한명숙 구출이 진짜 목적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박근혜 탄핵은 좌우를 망라한 국민 모두의 합작이었는데
사면한다고 과연 우파의 표가 민주당으로 유입될지도 의문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사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리고 혹 박근혜가 석방 후에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난 정권 탄압의 피해자 같은 말을 하고 다니거나 국힘당을 전격적으로 지지하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윤석열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박근혜가 우파 대통합을 명분으로 윤석열을 전격적으로 용서하는 퍼포먼스라도 하면 이재명에게 그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문재인은 박근혜의 기가 완전히 꺾여 조용히 살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걸까요? 무엇을 근거로요? 박근혜 사면 복권은 어떤 심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일까요? 이명박은 감옥에 가고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당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의원에 당선되거나 문재인 선거 캠프로 흘러가 유승민이 대선 토론회에서 이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 지금 다 문캠프로 흘러가지 않았느냐라고요. 개혁을 위해 기존의 세력을 이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과연 문정부는 진심으로 촛불 정신을 지킬 생각이 있었는지도 이젠 의심이 갑니다. 네, 과연 문정부는 진심으로 촛불 정신을 지킬 생각이 있었는지 이젠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박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준 이 사람들의 심리 분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심리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심리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랬죠. 이번에 사면이 발표가 났을 때 대통령 이 통수권자의 사면 결정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정치인의 심리가 궁금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놓은 이재명, 윤석열 씨의 심리가 궁금한가요?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결정을 한 문재인 대통령, 두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사면의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논의를 할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상당히 유보적이고 본인의 임기 내에서 사면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마음을 보였거든요. 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올해 1, 2월 달에 박근혜 MB 이번에 사면도 안 되고 아직도 이 추운 겨울에 교도소에서 발발 떨면서 지낼까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이 병원 구치소에서 잘 지낼까요? 아니면 서울대 병원에 또 몰래 입원해 있을지도 모르는 그분만 딱 빼놓고 왜 내만 빼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한가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마음이 궁금한지를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셔야지 그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사연 속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부터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기치로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기치로 출범했다면 촛불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뭔가요? 네. 적폐청산이 촛불 정신인가요? 아니면 어리버리한 박근혜 이 태블릿 PC든 누군가 조력자가 있는 거를 핑계로 대고 국정농단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대통령에서 몰아내자 하는 일이 벌어진 거, 또 그거를 틈타가지고 아주 잽싸게 야당 인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정권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촛불 정신인가요? 촛불 정신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체 촛불 정신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저 듣고 싶거든요. 촛불만 들고 광화문에 나가면 촛불 정신인가요?
그러면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는 사람들은 태극기 정신이네요. 그렇죠. 이 정신이 이 뭔지를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지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좀비들이 지가 뭘 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지 정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들고 나서 촛불 정신이고, 박근혜 사면해라, 박근혜 풀어줘라, 박근혜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나갔다고 해서 태극기 정신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죠. 대체 이 사연 주신 분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간 사람이 자기 정신도 모르는 건가요? 자기 마음도 모르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분명히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고 그 추운 겨울에 이게 나라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써준 거 그대로, 사실 대부분의 대통령은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지금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뭐 토론을 해야 된다,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토론을 해도 이미 정해진 질문에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또 자기 생각을 아주 잘 이야기하시는 분도 어제 이야기한 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달라도 전혀 심리적 동료가 없는, 그래서 말 바꾸기의 대가라는 거, 거짓말 대마왕이라는 거, 또 말을 사실 거짓말이라도 제대로 잘하면 어이구 저 사람 말 잘하네, 저 사람 똑똑하네 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말 못하고 어버버버버버버 하고 프롬프트 없으면 아예 읽지도 못하고 연설도 못하는, 사실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이 대통령 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통령을 잘할 거라고 믿고,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람들 죄인 만들어가지고 잘 잡아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엄청난 뻥튀기와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나라 사람들을 잘 사기칠 거라고 믿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국민들이 바랬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보여줬잖아요. 어떤 대통령의 모습? 자애롭고 인자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항상 착하고 이 참 나름대로 청렴 결백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사람. 마치 제가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 책에 이미 다 언급했잖아요. 교황 성화를 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 촛불 정신은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하고 억압받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난 4년, 5년 동안 이 나라가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위한, 겉으로는 투기 세력을 척패한다고 하고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고, 뭐 비정규직 어떻게 하고 노동자들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권 내내 그 부분에 있어 제대로 해준 게 없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신이 뭔지를 뚜렷이 보여주지도 못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냥 이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보이는 뻔한 정권 그 자체가 됐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신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정당성, 권력을 잡는데 잘 이용했던 정권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박근혜와 삼성의 안티테제로 출범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도 안 돼요.
박근혜와 삼성의 안티테제가 아니에요. 박근혜가 스스로 몰락하는 상황을 잘 활용했고,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약간 적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기득권 세력을 마치 본인이 괴롭히면 본인들의 정당성이 생겨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을 정도지, 스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뚜렷이하는 그런 정권은 아니었다는. 그리고 정치 문법에 부합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정치 문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칼자루 진 놈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치 문법이지 정해진 문법이 있지 않답니다. 자, 문정무는 초기에 사면은 절대 없다는 강경한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재용은 물론 박근혜도 석방했습니다. 사면은 절대 없다는 강경한 태도가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가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다. 그거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뭐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니까 상당히 인간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지, 어떤 철학자거나 성인이거나 또는 진정한 투사거나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6.25 전통의 역성혁명 운운하는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또 정권 초기에 자신들의 이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폐주라고 이야기하던 기득권 세력을 두들겨 패는 것처럼 보이는 쇼를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 들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득권 세력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상황.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기득권 세력이라뇨?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아니,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으로 넘는 정당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면 누가 기득권 세력이에요? 다수당이 된 다음에 그들이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잘 살펴서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밀어붙여서,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있던 사람들이 보이는 국정농단이나 이 무지막지한 이 떼거지 정신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더 심하게 한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세력의 특성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기득권 세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거.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지금 5년이든 10년 주기로 이 권력이 바뀌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색깔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을 봤나요? 아니면 그분은 없고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정권을 잡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가상의 적을 설정해가지고 그 적을 때려잡기만 하면 우리가 뭐든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거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어요. 비교적 제가 훨씬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기대를 하는 저마저도 내가 두 번 다시 민주당 그쪽 동네 사람들 지지하면 내가 진짜 인생 헛살았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 상황이 되면,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건 대체 이게 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연산군, 광해군, 노상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때가 어딘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요. 문정부의 철학적 정통성은 세조만도 못한 걸까요? 높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높으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알량한 자리를 지키거나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마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조에 비하고 철학적 정통성,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잃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발표하는 거, 그 목소리와 얼굴 표정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마음을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국민들을 뭐 설득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마음을 자기가 수용했다는 그 모습이 드러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라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리모터 조정하는 거는 누가 조정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뭐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그것이 국민의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 여러분 안 보셨어요? 오죽 할 말이 없었으면 대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박근혜를 사면 및 복근했어요. 그러면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재판하고 난리칠 때는 그러면 대국민 분열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 난리를 쳤어요. 똑같은 상황을 미국에 비교를 해봐요. 미국이 트럼프가 그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이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의사당을 점령하고 본인이 선거 도둑 맞았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 무법청지로 만드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 그 문제를 언급도 하지 않고 뭐 국회에서 미국은 청문회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뭐 그거를 검찰이 기소를 했다든지 물론 똘마니들이 또 직접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난동을 친 사람은 잡아들이고 하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절대로 이번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운운하는 핑계를 대고 이 재판을 하고 잡아놓은 거, 사실 그 잡아놓은 핵심은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잖아요. 이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풀어준 거는 누구의 초점을 둬서 사면 복권시켰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본인의 퇴임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엿먹이기 위한 가장 최고의 지금 패를 썼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네, 누구를 엿먹인가요? 네, 박근혜를 사면하면 과연 국민의 대합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대합이에요? 박근혜를 죄 없는 우리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문재인을 더욱더 잡아넣어야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잡아넣으려고 지지해가지고 후보를 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아니 저 사람이 박근혜를 잡아넣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지지해가 대통령을 만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을 가지고 박근혜를 다시 잡아넣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박근혜를 누가 잡아넣었지? 네, 이 상황일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 그래서 박근혜는 이제 왕도 아니고 폐주인데 박근혜의 사면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는 폐주를 다시 제주도에 기항가 있는 이 광해군을 만일 인조가 조정으로 다시 불러와서 이 선왕으로 모시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겠죠, 그죠? 무슨 사유 과정을 통해 박근혜 사면 대국민화 코로나 극복이라는 이런 논리를 이야기했냐. 이거는 전혀 실제로 일어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박근혜 사면, 그러면 윤석열 헌들, 윤석열의 존재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때 그러면 당연히 여당
이재명이 돼야 되겠네 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카드. 연말이니 지금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교도소에 안 있고 이 서울대 병원에서 뭐 건강검진을 받더라, 뭐 위독하다더라 라는 신문 기사가 한두 달 전부터 나오는 걸 보면서 연말에 이 사면하려고 지금 판을 깔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연말에 할 것인가 설날에 할 것인가 그런 게 봤을 때 이미 벌써 서울대 병원에 갑자기 위독해서 갔대요. 그분이 단전호흡도 하시고 건강 얼마나 챙기시는 분인데 위독할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 말은 이미 선거 전략으로서 준비가 차곡차곡 됐다는 거예요. 야당이 윤석열 후보로 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박근혜 사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윤석열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다시금 지금 야당 지지자들에게 부각시키는 최고의 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절대로 사면은 없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단단히 못을 박으면서 이 사면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 이분 사연 보내주신 분 알아보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언론에서 다루거나 정부에서 다뤘는 거를 봐야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장관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민간이라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알 수가 없대요. 그렇죠.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특별한 거 없어요. 대통령과 일부 참모진의 독단이라는 정언은 여러 매체에서 확인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렇죠. 최순실 같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가 이 대통령에게 그 제안을 했다든지, 또는 지금 여당 대선 후보가 이 대통령에게 그런 요청을 사이드로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이재명 후보조차도 언론 발표를 통해서 알았다는 둥, 그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친절한 청와대 대변인의 언급까지 있는 것으로 봐. 항상 그렇죠. 한국에서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는 반대로 알면 된다라는 그 논리와 그 공식에 너무나 잘 맞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김어준, 이동영, 주진우 뭐 이런 팟캐스터 하는 친민주 성향의 진행자들, 또는 나팔수들, 또는 방구석 권력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최근에 김어준 방송에서 마녀 사냥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언뜻 듣고, 이 인간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거를 마치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된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을 박근혜로 인식시키고, 그래서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마녀 사냥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그런 마음일까? 라는 생각까지도 언뜻 들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 그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고, 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까지 보내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을 보내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라는 게 뚜렷하게 부각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진짜 감옥을 보내야 되는 인간은 박근혜가 아니라 MB 그분이에요. 그런데 박근혜를 감옥을 안 보내고 MB를 보내면 바로
뭐 정치 보복이라는 그게 되고 이게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감옥 보내고 그 다음에 이명박 보내는 거는 마치 적폐청산의 그 구도에서도 아주 잘 맞는 거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도 분명히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이 될 때 이 두 사람을 사면하는 것의 그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또 정치적인 지향 또는 정치적인 가치, 철학 이런 것을 보여줘야 싶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는지를 누구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라도 잘 칠 수 있으면 뭐라도 갖다 대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걸 할 게 없어. 뭐 코로나 퇴치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이 총리로서 잘 지냈다라고 그 정도로 가지고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성급하게 언급한 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냈다가 완벽하게 망한 케이스가 돼버린 이 상황이 되거든요. 사면 문제에 있어서는 문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서포트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문정부에게 피력하고 제어하려는 입장이었지만 문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기각했다. 과감하게 기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직 쓸 수 있는 그거를 가장 효과가 있는 지점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패를 사용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팽팽한 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조금 미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나요? 그 전환이 이번 주를 통해서 아마 다음 주 적어도 한 2, 3주는 어쩌면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뚜렷이 확인하고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좀비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대세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에 이 여당 후보가 부각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야당 후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각인시켜주는 최고의 카드가 사면이었다는 거예요. 일선에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을 염려해 자기가 투옥될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네, 기존 매체에서는 박근혜가 감옥에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옥중에서 병사로 달면 대선을 앞두고 민심에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문재인이 사면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보수 언론과 또 박근혜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어쨌든 빨리 사면되고 그냥 이 전직 대통령으로 지낼 수 있게 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건강 이슈를 내고 옥중에서 어쩌고 하는 이 상황이죠. 박범계 장관도 박근혜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국민합 그거 다 햇소리 아무도 안 믿고 국민도 안 믿는데 무슨 국민합이에요. 그리고 뭐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넣었다가 풀어진다고 국민합이 된 적 있냐? 이걸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지들 다 알거든. 근데 또 주진우는 쓸데없이 아니 박근혜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더 건강이 좋은데 이런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주진우 촉새같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게요. 옳은 소리를 참 싸가지 없이 하면 또 그것도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어차피 박근혜는 감옥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대선 뒤에 사면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거는 감옥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면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준표 씨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하는 첫날에 박근혜 내가 사면시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진짜 이낙연 씨나 홍준표 씨 진짜 속이 쓰리고 쓰릴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야당에서 선수 교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 이제 더 나오는데, 선거 3개월도 안 남겨놓고 선수 교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박근혜가 갑자기 옥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연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바꾼다.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차라리 옥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라도 했으면 감옥에서 아파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가게 되면 서울대 병원은 자연사라고 또 판정을 내리는 그런 또 놀라운 병원이니까 상관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박근혜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고 이건 무슨 심리냐? 왜? 박근혜는 본인이 감옥에 있으나 이 풀려나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벌어지는 재판 자체를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 재판에 전혀 참석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로서는 이 모든 것은 정치적 농간이고 정치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을 믿었다가 된통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고, 뭐 아버지처럼 총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찌끄레기들한테 내가 당한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감옥에 있나 바깥에 나와 있나 어차피 자기 삶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형 집행정지 이런 거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맨 에이전트의 매뉴얼이 높다고 하는데 로맨 특유의 목리, 고집, 자폭, 자학일까요? 뭐 제가 박근혜 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이야기, 사실은요, 이분은 목리, 고집, 자폭, 자학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왜냐? 그런 생각이나 그것도 없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만큼 이 자폐 성향이 심한 건가요? 아니 본인이 공주고 여왕이 됐고 그 다음에 폐위당한 이 여왕인데 뭘 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이 설마 박근혜는 진짜로 감옥에서 죽어 문재인에게 복수하려고 할 거야. 문재인 꿈에 나와가지고 네가 나를 쫓아냈지, 내가 너를 괴롭히는 이런 지금 뭐 천년유언 아닌가? 뭐 그런 지금 드라마 찍는 거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연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니 범계는 이 발음 잘해야 돼요. 이 범인 듯한 모습을 댄 멍멍이라는 그 뜻을 가진 분인데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이 사람의 태도, 무슨 심사위에 어쩌고 저쩌고 강경한 자세 그런 게 없어요. 이 멍멍이는 적을 향해 가지고 할 때는 왕왕 그러지만은 주인이 야 너 조용히 있어 앉아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멍멍이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자기의 소신이나 철학으로는 그 공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까라면 까는 정신일까요? 아니, 위에서 까라고 까는 거는 군대 쫄병들 이야기인데 지금 이분이 사연에서 무슨 지금 대한민국 그래도 고위공직자 장군인데 쫄병 수준으로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것도 적폐청산을 기치로 세운 정부의 장관까지 나쁜 전통을 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또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덩쳐먹는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의 생존 정치 기법을 지금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지 무슨 나쁜 전통이에요. 사람들은 문재인의 연민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 초기에 재판하고 그럴 때 아예 뭐 이미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권좌에서 물러갔으면 그거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로 했으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닉슨이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하야하고 났다. 닉슨은 하야를 스스로 했구나. 박근혜도 하야만 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본인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날까지도 결코 본인은 기각된다고 믿었고, 모든 참모들이 다 기각되고, 뭐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했다가 뻥 터지고 나니까 거의 아마 그때 이미 박근혜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도 얼마든지 사실은 사면에 준하는 거를 아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윤석열 씨를 잘 활용해가지고, 특검이었나요? 그걸 해가지고 이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고 재판에 하고 하는 그 절차를 다 겪었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연민, 이거는 이 고양이가 쥐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먹으려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래 오늘은 내가 성탄절이니까 주님의 은총이 저 쥐새끼들한테도 골고루 있어라, 그 마음으로 지내는 고양이의 마음이란 몰라도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사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라고 이분은 생각하는데, 민주당을 이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들은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민주당이 뭐 적폐청산이든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올해 초에 이낙연 대표가 뭐 전직 대통령 사면할 때는 막 난리를 쳤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반응에서 결코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박근혜가 석방후에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난 정권의 탄압의 피해자 같은 말을 하고 다니거나 국힘당을 전격적으로 지지하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의 심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분이 지금 이래요. 박근혜는 본인이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이라는 빌미를 주게 된 거에 대해서 더욱더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니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뚜렷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재판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나라의 사법부를 무시하냐? 그렇죠. 사법부라는 것 자체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봐서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고 그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정신에 투철을 한 거고, 조금이라도 힘이 없다 할 때는 준엄한 법의 잣대를 내는 것이 사법부고, 법이라는 거는 칼자루를 진 사람한테 있는 거지 그 칼자루를 맞는 사람한테 있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박근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 정권 탄압의 피해자다, 그거는 내같이 찌질한 인간이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나 늘 피해자 코스프레 하거나 피해자 선언하거나 피해자 주장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어디 여왕님을 거기에 갖다 붙여요. 자,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다.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네요. 박근혜가 우파 대통령을 명분으로 윤석열을 전격적으로 용서하는 퍼포먼스를 하면 이재명에게 그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분이 진짜 박근혜의 심리에 대해서 모르네요. 박근혜는 한번 아니다 싶은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쓰는 법은 없어요. 이것이 박근혜가 아버지 죽고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본인 나름대로 생존의 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 천하에 죽일 놈이지만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박근혜 시절에 뜬금없이 전두환 비자금 덜쳐내고 전두환을 거의 또다시 부관 참시하는 듯이 한 이유가 뭔데요? 네, 전두환이 계엄사령으로 침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짜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했는데 본인 지하비는 아닌구나. 이 어쩌고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는 그 운율에 한이 남은 거를 아주 본인이 여왕이 되고 나서 잘 처리했던 게 전두환 비자금 추징한다고 하는 거, 벌금 추징한다는 그거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거를 끝까지 한 거예요. 자, 그걸 보면 이 대중들이 얼마나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은 박근혜의 기가 완전히 끊겨 조용히 살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걸까요? 그런 확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결코 감옥에 갈 일 없고, 그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고, 결코 이재명 씨가 설마 이런 상황으로 하지, 박근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참 진짜 1도 신경 안 써요. 네, 정치는 그런 겁니다. 박근혜 사면 복구는 어떤 심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일까요? 다 설명했죠. 그러면 이명박은 감옥에 가고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어쩌고저쩌고 무슨 소리예요? 이명박은 감옥에 있고 박근혜는 사면됐지만, 그래놓고 유승민 씨가 참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지금 다 문캠프로 흘러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 박근혜 지금 문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문캠프가 아니라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고위공직자였던 사람들이 본인이 편가르기 하거나 어디에 붙어가지고 계속 고위공직자로 있고 싶은 상황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수, 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은 다 보수인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파란색으로 하느냐, 노란색으로 하느냐 하는 색깔 타령이지, 그건 있겠구나. 북한하고 관계에 있었을 때 조금 이 북한과 유화책을 갈 거냐, 강경책을 갈 거냐, 그 정도로 구분되지.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그 정치인들은 또 대중들의 마음을 조금 끌거나 인기 끌 것 같은 거를 열심히 쫓아가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개혁을 위해 기존의 세력을 이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과연 문정부는 진심으로 촛불정신을 지킬 생각이 있었는지 이제야 의심을 하는군요. 문정부가 촛불정신을 운운하면서 들고 나올 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정권을 잡았는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촛불정신 이거를 이야기해가 촛불이 훅 불면 끝이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촛불을 끌 때는 그거는 나라를 불태울 수 있는 거대한 불길이 된다는 거를 그거는 체험했으니까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정치 기술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무슨 촛불정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사실 촛불정신이 뭔지 알까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다가오는 대선, 이를 둘러싼 정치인들 심리 분석 좀 된 것 같습니까?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WPI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맞춤 WPI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지도에 WPI가 활용된다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학생 지도에만 WPI가 사용됩니까?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교사만 되면, 임용고시만 붙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아셨던 선생님들, 학생 지도, 동료 교사와의 관계, 관리자분들과의 관계, 학교 업무까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내 길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고민과 마음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교사로서의 성공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각 학생들의 WPI 성향에 맞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방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 어떤 학생을 만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안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학생 마음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를 수료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 워크숍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도 해드립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 워크숍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3월에 각 반의 WPI 무료 검사와 팔로우업 코칭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는 마음 읽기를 통해 되찾은 교실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